수봉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한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55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기로 했었죠. 그죠? 54번까지 풀어봤고요. 55번부터는 이제 연소의 이상현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분출 속도와 연소 속도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염공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연료가 분출되는 속도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이 붙는 연소 속도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이제 균형을 이뤘을 땐 정상 연소를 나타내지만 두 개가 불균형을 이뤘을 때 비정상 연소라는 게 나타난다. 자, 근데 지금 가스의 분출 속도보다 연소 속도가 빠르대요. 즉 얘가 훨씬 빨리 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출이 여기까지 됐을 때 여기서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출이 되기 전에 이 안쪽에서 미리 탄 거죠. 그쵸? 얘가 뭐였어요? 역화였죠. 역화. 그래서 역화는 분출 속도와 연소 속도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빠른 거죠. 맞습니까? 자, 선화는 뭐예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빠른 거죠. 분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약간 염공위에서 떠서 불이 붙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선화라고 얘기를 하고, 블로우오프는 뭐였죠? 이게 더더욱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꺼진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롤오버는 뭐였어요? 플래시오버의 전조현상. 그죠? 천장에 이제 불이 붙는 거. 천장에 화염이 굽이쳐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롤오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문제로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55번 해설에 가보면 제가 또 잘 넣어놨습니다. 그럼 지금 역화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6번입니다. 보세요. 가스 연소 시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정상적으로 탈 거다. 그러나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노즐이 막히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그죠? 왜냐면 지금 산소 공급이 없으니까요. 불완전 연소 형태에 의해서 버너에서 황적색 불꽃이 나오는 비정상 연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 연소에서 다음 중 역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역화를 물어봤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역화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가 빠른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버너가 있으면 불꽃이 여기 맺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불꽃이 내부로 전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적을 때 나타난다. 오케이. 연소되는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크대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야, 여러분들? 분출 속도가 크다라는 건 지금 여기 갔을 때 선화에 대한 설명이겠죠. 버너 과열이나 노즐의 부식으로 분출 과목이 커지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분출 속도가 작아지는 거죠. 이게 불꽃이 아니고 분출. 그죠? 아까 설명드릴 때 분출 속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걸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선화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역화 같은 경우는 혼합기 내부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에 뭐의 위험이 크다? 그렇죠. 이게 너무 크더라. 폭발의 위험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조심하셔라. 조심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또 역화예요. 그래서 버너 과열. 자, 봐봐요. 여러분들. 버너 과열. 버너가 과열됐으니까 얘가 과열이 되니까 이 안쪽의 열에 의해서 미리 여기서 이제 불꽃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혼합가스량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가 적다라는 겁니다. 맞죠? 3번.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대요.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더 빠른 거니까 얘는 약간 뜨겠죠. 그죠? 버너가 가열되고 노즐을 통과하는 가스가 고온이 되어 압력이 과다할 때. 그쵸?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역화에. 그래서 이건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맞죠? 57번의 정답. 자, 그리고 이제 58번입니다. 자, 보십시오. 역화가 일어나는 원인 중 올바른 것끼리 짝져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화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기억, 버너 과열, 오케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염공이 안쪽으로 불꽃이 빨려 들어간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죠? 염공이 크거나 부식에 의해 확대. 맞죠? 연소 속도보다 혼합가스 분출 속도가 느릴 때, 오케이. 요거죠. 그죠? 그럼 이 반대가 뭐라고요? 선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불꽃이 뜬다.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부상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염공이 어떻게 됐을 때? 축소. 이럴 때 발생하는 거죠. 맞나요? 요게 이제 선화다. 요게. 얘네들이 선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가지 있죠.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역화다. 역화. 59번. 분출 속도에 비해 연소 속도가 평형점 이하로 늦어졌대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늦어진 거야, 지금. 연소 속도가 늦어진 거죠. 얘가 그만큼 빠른 거고. 맞습니까? 그럼 위로 부상한대. 그럼 그 안에서 연소하는 현상은 그랬죠? 자, 이게 뭐예요? 리프팅. 선화. 맞죠? 59번의 정답 2번. 그죠? 58번은 정답 4번이죠. 전부 다 맞는 보기죠. 그죠? 자, 그리고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현상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선화현상은 분출 속도가 빠를 때, 그죠? 축소됐을 때, 1차 공기량이 많을 때. 자, 이거는, 그쵸, 여러분들? 정답 몇 번? 4번. 이거는 역화와 선화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61번 볼까요, 우리? 자, 잘 보세요. 선화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혼합가스량이 너무 적을 때. 혼합가스량이 너무 적다라는 건 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출되는 가스량이 적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벌써 잘못됐죠. 그죠? 공급가스의 압력이 높다. 그러니까 가스의 압력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출가스의 압력이 높으니까 빨리 나오겠죠. 그죠? 노즐의 구멍이 작거나 막혔을 때 축소, 그죠? 들어가 있죠. 혼합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선화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역화와 선화는 확실하게 구분만 여러분들이 잘 해두실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62번입니다. 버너 화염에서 혼합기 유출 속도가 연소 속도를 초과했대요. 이 별 분출 속도죠. 그럼 노즐에 불꽃이 이쁘게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대요? 꺼져버렸대. 꺼져버렸으면 못 찾아야 돼요. 블로우 오프 찾아야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으로 이거는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역화, 선화, 그리고 우리 이제 블로우 오프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 이제 옐로우 팁이라는 것도 봐야 돼요. 옐로우 팁은 이제 제가 해설에다가는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63번, 자, 지금까지 했던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을 때 연료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릴 때 역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느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결국은 역화. 공급가스의 압력이 높거나 버너의 연공이 작거나 막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출 속도가 높은 거죠. 그럼 얘는 역화가 아니고 뭐가 발생합니까? 선화가 발생하죠. 리프팅. 그죠? 1차 공기가 너무 많으면 불꽃이 버너에서 부상하여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을 리프팅이라고 한다. 맞죠? 리프팅이 선화죠. 불꽃에 대한 공기의 움직임이 세지면이죠. 불꽃이 노즐에서 정착하지 않고 떠들어지게 되어 꺼져버리는 현상을 블로우 오프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옐로우 팁 같은 경우는 나왔으니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옐로우 팁도 일단 불꽃이 무슨 색이다? 적황색. 약간 주황색 빛깔. 그죠? 주황색 빛깔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 자, 그리고 공기가 좀 어떨 때? 적을 때.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제가 봤을 때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푸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역화가 있고 선화가 있고 블로우오프가 있고 우리 옐로우 팁이 있다. 이 네 가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64번 액체 연료 연소 형태의 분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액체니까 우리가 이런 애가 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런 표면 연소, 이런 건 고체. 적어보면 좋죠. 고체. 그냥 고라고 적겠습니다. 고. 증발도 액체에는 있지만 고체에도 있죠. 고체에도 있긴 하죠. 그리고 얘는 무슨 연소야? 다. 이 세 개는. 확산 예온합, 기체. 요거 액체에도 있고 고체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액체에만 들어가 있는 건 뭐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분무 연소는 어차피 밀입자가 나가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을 해두셔야 된다. 그럼 증발은 뭐가 잘 되는 애들? 그렇지. 분해 연소는 액체 연료 중에 휘발이 잘 안 되는 애들. 맞죠? 우리 이런 거 했었죠. 그죠? 65번 가연성 액체 연소에서 가열 등으로 인해 액표면에서 가연성 가스가 증발하여 연소되는 현상은 무슨 연소인가? 이러면 증발 연소다. 그러니까 이 증발은 휘발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증발에 의해 얘네 휘발성이 좀 낮기 때문에 열분에 의해 맞습니까? 가연물이 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연료 연소 형태 같은 경우는 꼭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죠? 증발연소. 64번 정답은 아까 제가 1번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66번은 뭡니까? 액체 연료를 미세하게 액적화시켰대요. 그래서 표면적을 일부러 크게 만든대. 그래서 공기와의 혼합을 좋게 한대요. 요거 뭐예요? 분무연소죠, 분무연소. 그죠? 다음 가연물의 연소 시 분해 연소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나프탈렌이 고체죠. 자, 물어볼게요. 얘 무슨 연소예요? 이제 알죠? 우리 모의고사 때도 너무 많이 풀어봤었고, 그죠? 우리가 2회독 교재라던가 1회독 교재에서도 많이 나왔어. 나프탈렌은 고체의 무슨 연소? 증발. 야, 설마 이걸 아직도 모를까? 헷갈릴 수는 있죠. 헷갈릴 수는 있지만 알아야 된다. 얘는 뭐예요? 이게 분해죠, 그죠? 맞습니까? 자, 얘는 뭡니까? 고체. 수목 금코. 그렇지. 좋아요. 완벽합니다. 표면 연소. 얘는 뭡니까? 좋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고체 가연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체 가연물. 정답이 몇 번이다? 여기 갔을 때 2번이다. 2번. 그럼 고체 가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4가지가 있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표면 연소라는 게 있고 분해 연소라는 게 있고 맞습니까? 또 증발 연소가 있고 마지막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분해 연소. 열분해를 동반하면서 고체가 액체가 기체가 됐을 때. 맞습니까? 표면 연소는 이제 가연성 혼합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수목 금코 이런 애들이 있었고. 증발 연소 같은 경우는 요거 많이 나왔죠. 고체 자체의 상변화에 의해서. 맞죠?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나프탈렌이라던가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황 요런 애들. 그리고 파라핀. 그죠? 양초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연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내부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오류위험물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68번에 가보면 보세요. 고체 가연물을 가열했대요. 열분해를 일으켜 나온 분해가스가 연소한답니다. 열분해를 일으켜 나온 분해가스. 열분해가스가 나오는 거죠. 결국 분해연소죠. 맞죠? 자, 근데 이 확산연소는 이건 뭐예요? 가연성 기체연소죠. 기체연소. 얘는 추후에 누구와 혼합하는 애? 그렇지. 얘다. 그죠? 자, 표면연소는요. 요거는 얘가 나오지 않는다.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스나 기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해 연소와는 좀 다르다.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런 애들.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그죠? 자, 그리고 자기 연소에는 뭐가 있다? 오류 위험물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애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 저하고 할 때. 아셨죠? 확실하게 정리를 또 해두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설에 제가 충분한, 어떻게 보면, 이론을 넣어놨어요. 아셨죠? 그래서 해설집을 여러분들이 꼭 옆에 두시고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입니다. 가연성 고체가 열분해에 따른 가연성 증기 발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를 한다. 무염연소가 특징이다. 이게 뭐야, 여러분들? 표면 연소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고체 가연물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서 보일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자, 70번입니다.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고른 것은? 제가 아까도 써드렸죠. 뭐 있다고요? 수목, 금, 코. 얘는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골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71번입니다. 양초와 가장 유사한 형태. 자, 양초 또는 파라핀 또는 우리가 유황, 황이라고 쓰겠습니다. 황. 그리고 나프탈렌, 요런 애들. 얘네들이 고체 가연물의 대표적인 뭐다? 증발연소 형태를 나타내는 애들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열분해 없이 열을 주게 되면 얘는 열분해가 없습니다. 열을 주면 그 자체가 얘가 되면서 탄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양초, 황, 나프탈렌 이런 애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양초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나프탈렌이 될 거고, 얘는 무슨 연소일까요? 이런 건 분해 연소입니다. 얘는요, 하이드라진, 자기 연소죠. 오류. 얘는 뭐예요?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이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72번 우리 볼까요, 이제?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를 일으키지 않고 증발하여 증기가 연소되거나 먼저 융해된 액체가 기화하여 증기가 된 다음 뭔가 이제 상변화를 동반하는 거죠. 이것도 뭐에 대한 겁니까? 증발연소에 대한 거죠. 맞습니까? 72번에 1번. 자, 그리고 73번. 다음 가연성 고체 중 증발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고른 것은 방금도 적었지만 두 개가 대표적이고 고무는 분해연소, 얘는 자기연소. 맞습니까? 고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골라가시는 겁니다. 74번. 열분해에 의해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분자 속에 포함된 산소에 의해 연소하는 형태. 본인 안에 이미 뭐가 내재되어 있다? 산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산소를 주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연소 형태다. 뭐라고요? 자기연소. 다음 중 고체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목재, 나프탈렌, 금속분. 얘 뭐 중구난방으로 다 때려 넣어놨네. 그죠? 자, 얘는 뭡니까? 황, 증발. 그죠? 나이트로, 자기. 목재, 분해. 섬유, 분해. 플라스틱, 분해. 그죠? 자, 금속분. 뭐예요? 얘. 수목, 금, 코. 우리 했었죠? 얘는 뭡니까? 증발. 그럼 맞는 거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됐죠? 76번. 가연성 고체 연소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석탄분, 금속분의 연소 형태는 증발 연소를 한다. 이 석탄분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크린산, 그리고 하이드라진 유도체의 연소 형태는 자기 연소. 자, 여러분들 이게 오류예요, 다. 아셨죠? 피크린산이나 하이드라진 유도체가. 그리고 목재. 야, 봐봐요. 다른 것들 봐요. 분해, 요황, 황이라 그랬죠. 금속분, 이거 표면이죠. 파라핀, 증발이죠. 이것만 봐도 틀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맞는 거 몇 번밖에 없다? 2번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하이드라진 유도체나 피크린산은 오류 위험물이고 그냥 하이드라진. 얘는 사류 위험물입니다. 아셨죠? 그냥 하이드라진은 유도체하고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 조금 구분하실 때 같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렇게까지 구분하라고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77번 다음 중 기체 연소 형태로 옳게 짝지어진 거. 그럼 기체는 타는 형태가 확산, 예혼합, 폭발이 있다 그랬죠. 폭발은 말 그대로 가연성 기체가 탈 때 뭐를 동반하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을 동반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확산은 가스가 추후에 산소와 혼합하는 거고 예혼합은 가스가 미리 산소와 혼합하는 걸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확산과 예혼합이 있다. 정답 몇 번? 3번. 78번. 가연성 가스를 확산시켜 산소와 접촉 연소 범위의 혼합가스를 생성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기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를 얘기하는 거. 자, 확산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제일 많죠. 미리 섞어놓는 형태보다는. 그죠? 그래서 무슨 연소? 확산 연소. 맞죠? 자, 분해 연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 가연물 또는 이제 액체 가연물에도 있긴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자기 연소는 고체 가연물, 그리고 또 고체 가연물.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프로판, 수소, 아세틸렌 등의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하여 연소하는 형태로 역화의 위험이 없다. 확산 연소죠. 역화의 위험이 있는 게 뭐예요? 예혼합이죠. 왜냐하면 얘는 미리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7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답으로 또 가져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 80번.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되어 있다. 역화의 위험성이 있다. 끝났죠. 그죠? 뭡니까? 예혼합. 미리 혼합되어 있고 역화의 위험이 있다. 예혼합. 미리 혼합되지 않고 추후에 혼합하고 역화의 위험이 없다. 뭐예요? 확산. 그죠? 81번. 물질 상태에 따른 연소 형태 상태에서 가연성 기체인 예혼합 가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혼합 가스가 아닌 거, 예혼합 가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죠? 이 81번 문제도 좀 특이한 문제긴 합니다. 특이한 문제인데 여기 갔을 때 이런 애들 있죠. 이거는 우리가 미리 공기와 섞어 놓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마찬가지고요. 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적화식 버너라고 해가지고 라이터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라이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있어요? 점화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약간 부싯돌 역할을 하는 애가 있잖아요. 얘가 약간 기계적 점화원. 탁, 탁, 탁. 맞습니까? 부싯돌로 탁, 탁, 탁 튀겨주면 이 가스가 여러분들 나오면서 가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검정 버튼을 눌러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산소가 미리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거고. 얘가 나오면서 주변에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는 거죠. 추후에 혼합을 하는 거지. 그죠? 추후에 얘네들이 혼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부싯돌에 의해 불이 붙는 거니까. 요거는 예혼합보다는 확산이다. 맞죠?
자, 저희 8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물질 상태에 따라 연소 형태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세요. 종이, 플라스틱, 고무, 석탄. 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고체 가연물의 무슨 형태? 열분해를 동반하는 분해 연소 형태죠. 숯, 목탄, 코크스. 자, 금속분인데 금속분 종류의 알루미늄분. 표면 연소. 오케이. 3번.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실 게 뭐냐면 확산 연소는 화염면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화염면의 전파가 옆으로 전파되는 게 빨리 일어나는 게 예혼합. 이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이 문제로. 예혼합은 미리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있다. 됐죠? 그리고 이건 맞아요. 뒤에 건 확산연소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렇죠? 나이트로셀루로스나 유기과산화물은 다 오류위험물이죠. 내부에 뭐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애들. 그죠? 이런 것도 답을 3번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됐죠? 그래서 예혼합이냐, 확산이냐. 그래서 예혼합은 화염면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고, 확산은 우리가 화염면의 전파가 일어나고, 예혼합이. 그리고 확산연소는 화염면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셨죠? 그 두 개 구분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3번. 불완전한 연소 상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소가 없다. 산소 분압이 낮다. 불꽃이 없고 느린 연소이며 외부 공기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급격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꽃이 없고 느린 연소인데 갑자기 산소가 확 하고 들어갔을 때 급격하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다? 훈소. 표면 연소도 불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도 빠르진 않아요. 그럼 얘와 얘를 어떻게 비교하냐? 표면 연소는 얘가 안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산소 공급이 되더라도 불꽃 연소로 전이가 불가능하지만 훈소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훈소에 이어 백드래프트라는 선상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8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훈소다, 훈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이것도 뭐에 대한 설명이다? 훈소에 대한 설명이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훈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공급이 모자랄 때 산소 분압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고, 거기서 일산화탄소라는 가연성 가스의 축적에 의해서 내가 주변에다가 뭐만 넣어주면, 산소만 넣어주면 급격하게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백드래프트라는 걸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85번 문제가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표면 연소와 훈소의 비교로 옳지 않은 거. 자, 두 개 다 자결 연소예요. 즉, 얘가 없어요. 그죠? 표면 연소와 훈소는 다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표면 연소는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지 않죠. 얘는 발생하죠. 맞습니까?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표면 연소는 불꽃 연소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훈소는 그게 가능하다. 불꽃 연소로의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86번.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꽃 연소는 불꽃이 보이는 연소다. 불꽃 연소는 연소가 빠르고 시간당 열 방출량이 많다. 자결 연소는 불꽃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어딨어. 그치? 그냥 안 보이는 거지. 자결이니까. 맞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야, 보이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되게 애매하잖아요. 맞잖아요? 자결 연소는 연소 속도가 느리고 시간당 방출량이 적다. 오케이. 그거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87번 불꽃연소 그죠? 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위험성, 표면화재. 표면연소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표면화재 4요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당 발생 열량이 크죠. 왜냐하면 뭐가 보이기 때문에? 불꽃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4요소니까 불꽃이 있으니까 통관하겠죠. 화학적 소화 대책 적당하죠. 왜냐하면 연쇄 반응이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연소 속도가 빠르죠. 그죠? 자, 근데 반대로 이제 88번에 가보면 자결연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연소 속도 느리죠. 불꽃 나오지 않습니다. 저에너지 표면화재 오케이.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표면화재 아니죠. 표면화재 아니, 표면연소죠. 표면연소. 봐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여러분들. 4번, 연료 표면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않는 연소이다. 오케이. 맞습니까? 그래서 표면화재는 4요소. 표면연소는 3요소. 맞잖아요.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맞나요? 이런 것들 했었죠, 우리. 됐습니다.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꾸려면 이제 신부화재로 바꿔주셔야죠. 그죠? 신부화재로 바꿔주시는 게 맞고. 89번. 표면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목탄 등과 같이 휘발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연료에서 주로 발생한다. 불꽃연소에 비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화학적 소화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과 화학적이 동시에 가능한 거다. 그죠? 불꽃연소에 비해 연소 속도가 느리고 시간당 열량도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90번. 자, 이거 보세요. 플라스틱 연소 형태다.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플라스틱 연소 형태에 가보면 열 가소성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열 경화성이 있었죠. 그쵸? 그럼 열 가소성은 다시 열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는 거. 반대로 경화성은 열을 가하면 형태 변화가 없는 거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종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가소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폴립자 들어간 게 많다. 폴립자. 폴리아크. 그죠? 자, 근데 경화성은 우리 경화성도 있었죠. 그죠? 자, 경화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다? 페요멜에. 요런 애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요거 고르래, 요거 고르래. 그러면은 멜라민 수지가 따로 없다. 멜라민 수지가 따로 없다. 염화비닐도 PVC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가소성에 하셨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플라스틱 연소는 그냥 참고로만 살짝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만 살짝 보셔도 될 것 같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91번. 내가 불꽃을 갖다 댔대요. 근데 연소를 시작할 수 있대. 최저 온도. 얘가 뭐예요? 인화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은 우리가 가연불에 점화원을 갖다 댔을 때 불꽃이 보일 수 있는 최저 온도. 얘를 얘기한다.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온도다. 대신에 꼭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포인트로 잘 따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한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점화 온도라고 할까요? 하한계에 점화할 수 있는 온도. 맞습니까? 그리고 이 인화점은 여기서 얘기 많이 한다.
그래서 얘의 척도가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죠. 자, 92번. 가연성 액체나 고체를 가열하여 증발 및 분해된 가스가 외부 에너지의 접촉에 의해, 에너지 접촉에 의해, 점화원의 접촉에 의해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말하는 것은 그랬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인화점이다. 여러분들 착화점은 발화점하고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93번. 다음 인화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그죠? 점화원을 제거하면 즉시 연소 중지되는 온도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소점까지 못 올라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인화점. 인화점 같은 경우는 연쇄 반응을 동반하지는 않죠. 그죠? 연쇄 반응까지 동반한다는 건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한다는 건데, 이 지속적인 연소가 가능한 온도,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연소점. 그러니까 연소점까지 도달을 해야 지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성되는 열에 비해, 그죠? 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것도 많으니까 이게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은 증가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9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갔을 때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낮은 거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디에틸에테르라던가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황화탄소, 요런 애들이 낮은 애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특수인화물이죠. 특수인화물.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놨는데 낮은 거 위주로 보십시오. 디에틸에테르,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탄소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아세톤, 벤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해설 가셔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아, 이게 낮구나. 이런 애들이 제일 낮은 애. 이 중에서 제일 낮은 애. 얘가 영하 18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톨루엔도 제가 넣어놓긴 했습니다. 거기 4도 정도 된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벤젠이 영하 11도 정도. 제일 위험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위험한 거 위주로 조금 잘 보시면 좋다. 인화성 액체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액체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유가 한 40도에서 한 70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유도 이석유류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좀 높아요. 한 요 정도 범위로. 그리고 메틸알코올이 한 11도 정도 되고요. 벤젠이 영하 11도. 그죠? 방금 위에 했듯이.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번. 95번 방금 했죠. 그죠? 96번. 다음 보기 중 가연물이 한 번 발화된 후 연소를 지속한대요. 제가 그랬죠? 10초 이상. 그래서 얘는 인화점보다 조금 높을 거다. 처음에 시작이 되고 내가 조금 더 뒤로 연소를 끌고 가고 싶으면 이 연소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또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다? 연소점에 대한 거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연소의 지속.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97번. 연소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화원에 의해 지속적인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저 온도죠. 이거 한 문제로 정리하시면 돼요. 연소점은. 됐나요? 이 중요한 문제인데 연소점에 대한 문제니까 단독으로 이것만 정리해 주셔도 연소점에 대한 거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액체의 경우 보통 인화점보다 5에서 한 10도 정도. 맞습니까? 가연물이 공기 중에서 열을 받아 점화원이 있을 때 또는 점화원을 제거한 후에 물질 자체가 스스로 계속 탈 수 있는 온도. 오케이. 연소점에서 점화원을 제거하더라도 연소는 지속이 됩니다. 이거는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죠. 점화원을 제거하면 불꽃이 꺼진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옳은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97번도 여러분들이 3번으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98번. 자, 지금까지 인화점이나 연소점은 다 점화원이 있어야 됐었죠. 근데 지금 뭐가 없대요? 없대. 본인이 가열된 열만으로, 그죠? 본인 내부에 축적된 열만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 뭐예요? 발화점이죠. 맞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자연 발화 온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의로 보시면 되겠죠. 정의로. 맞나요? 그리고 1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화점 이후 점화원을 제거해도 지속적인 연소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 온도이다. 얘가 뭐예요? 점화원을 제거해도
지속적인 연소를 일으킬 수 있다? 연소점이죠. 왜냐면 인화점에 이어서 보는 거니까. 가연물 외부의 점화원 접촉 시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아니죠. 이 가연물 접촉, 점화원 접촉이 아니죠. 얘는 내부 열에 의해 전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화점에 대한 거고, 가연물 외부에 점화원 접촉 없이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내부에 아니죠. 그죠? 외부죠, 보통. 외부 쪽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이거 3번이다, 3번. 발화점에 대한 정의만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요. 101번.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하여 옳은 것은 인화성 액체 위험성 판단 기준으로 이용된다. 이거 인화점에 대한 거죠. 얘는 뭐에 대한 거예요? 연소점에 대한 거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가연 물질의 최저 온도이다. 지금 여기 갔을 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연소점에 대한 거고요. 얘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발화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1번의 정답은 4번이다. 4번이다. 자, 102번. 요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발화점 우리 정의까지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발화점을 낮아지게 할 수 있는 약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들어가 있었죠. 그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풀이 교재 시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다 일괄 발송했어요. 일괄 발송했으니까 아마 내일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체국 쪽이라 우체국에서 이제 발송을 해서 내일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지키신 분은 내일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주도는 제가.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좀 걸리지 않을까요? 제주도는. 그것만 좀 하면은 내일 정도면 다 실물 교재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문풀 교재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